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짜 화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들의 뜻이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여야죠. 국민들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하면서 물어봤습니까? 안 물었잖아요. 그리고 국민들 이틀막했죠, 의견을 이틀막. 하면서 수렴했습니까? 윤석열 국힘 담화를 본 국힘 후보들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하는데요. 드디어 첫 탈당 요구가 나왔다고 합니다. 함은경, 거추장스러운 당원직 이탈해 주실길. 자, 함은경이 윤석열을 때렸어요. 함은경은 한동훈의 사람이죠. 한동훈의 남자죠. 제대로 깠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감히 대통령 탈당 요구를 해 여풍에 고개 숙여본들 사는 게 아니다. 이거 국힘 전체를 까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국힘 쳤어. 이렇게 지금 확정 짓는 거예요, 이 말은. 안녕하세요, 정치일학입니다. 보수 성향의 분석가들도 판세가 완전 뒤집어졌다라며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최병천은 기존 입장을 뒤집으며 민주당의 단독 가반이 매우 유력해졌다. 2주 전 했던 말을 완전 뒤집었습니다. 국힘 출신의 장성철 소장은 범야권 199석, 국힘 101석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힘이 오히려 민주당 선거의 1등 공신이라며 최근 한동훈의 입에서 민주당 200석 저지를 해달라 읍수한 부분에 대해 오히려 민주당 200석의 가능성을 가시화했다라며 이는 중도 밴드 애건 효과가 더욱더 크게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밴드 애건 효과란 정치 저간여층, 즉 중도라고 불리는 곳에서 대세에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 대세는 당연 민주당으로 굳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투표장에 간다면 민주당에 다수가 투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투표 참여가 상당히 중요하다. 자,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격차를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격차가 더욱더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추이는 오르는 추이, 국힘은 떨어지는 추이.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평들이 나오고 있죠. 민주당 43.1%. 자, 리얼미터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높게 나온 것이죠. 국힘 35.4%. 정말 압도적입니다. 오차 범위 밖을 벗어났습니다. 자, 리얼미터에서 이 정도 차이면 실제 차이는 12에서 15% 격차가 났을 것으로 제 개인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총선은 정당 지지도보다 어느 후보에 투표하겠냐, 지역구 투표 의향이 더욱더 중요하죠. 이 또한 격차가 더욱더 벌어졌습니다. 와, 10%, 11%포인트 격차가 났네요. 민주당 45.5%, 국힘 34.7%, 압도적 격차가 났습니다. 리얼미터라는 점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격차죠. 부산 수영도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이런 말을 했죠. 장해찬 무소속 나오면 민주당이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 실제 그런 형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죠. 장해찬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 자, 민주당 유동철 39.4, 국민의힘 26.7, 무소속 장해찬 24.2. 둘이 마지막에 단일화를 하지 않는 이상 자, 민주당이 이기는 그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또 있죠. 계양구 다음으로 아마도 이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동작을입니다. 여기는 초박빙 지역이었는데 골든크로스가 펼쳐졌습니다. 여론조사꽃 조사를 보면 류삼용 48.8%, 나경원 43.1%, 5.6%포인트 격차가 났기 때문에 오차범위 바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 총선은 보수층의 투표율이 상당히 저조할 것이란 분석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어차피 지는 거 투표장 안 갈래, 이런 형상이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똥줄탄 한동훈 막말이 계속 쏟아지는 것입니다. 보수 결집을 일단 해놔야 되기 때문에. 자, 아무튼 지금 류삼용 후보가 상당한 격차로 앞서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며 진가를 진짜 화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들의 뜻이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여야죠. 근데 오늘 그런 게 이 없었죠. 정권 들어서 그런 모습을 단 한 번도 안 보였어요. 단 한 번도 문제는 정확히 그겁니다. 말하고 있네. 국민들이 뜻을 물어봐야 되는데 가령 의료계 정원을 2,000명을 하는 거 다 좋아요. 뭐 2,000명을 하든 5,000명을 하든 10,000명을 늘리든 그건 늘릴 수 있으면 늘려야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하면서 물어봤습니까? 안 물었잖아요. 그리고 국민들 들막했죠, 의견을 이틀막. 하면서 수렴했습니까? 아니, 대통령실에서는 아니잖아요. 의료계 얘기 들었다고 뭐 에이,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듣고 싶은 사람 얘기만 들었겠죠. 공식적으로 진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한 적이 단 아무도 없습니다. 정확히 옮기십시오. 낮은 자세로 예, 네. 국민 소리를 듣는데 더더욱 귀를 기울이게 더더욱 이랬습니다. 더더욱 귀를. 예. 지금까지 못 들어서. 그럼 지금까지 잘 들었다는 얘기예요. 더더욱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내가 그 표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착각하신 게 아니냐. 오늘 만우절이라 국민 목소리를 거짓말했어. 제대로 전혀 듣지 않은 것으로 보였는데 예. 왜 본인은 국민 목소리를 늘 듣는다고 생각을 했을까? 예. 아니, 그리고 그냥 그건 표현 뭔가 아니에요? 하면요. 예. 윤 대통령이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 잘못인가 하면 국민의힘 잘못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들 잘못입니다. 다 불가리에. 그래서 통 이번에 대각 사태. 비서들 완전히 선거에 지든 이기든 비서들 판가리 다 해야 됩니다.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 다시 2,000 한번 명이?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 역시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여기서 전원책이 폭발했죠. 우리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꾸준히 의료계와 의사 중원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 현안 협의체 일주일에 한 번씩 끄덕. 야, 예상 221개 밖에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사과를 할 줄 알았는데 사과 안 했어요.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내리고 근무지를 이탈한 의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났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차례 수련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했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 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꼬리 안 내렸네.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 오늘 만우절이죠, 만우절.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 위에 의료법 군림하지 마십시오. 55조 2항에 따른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 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들막했죠, 이틀막. 하면 수렴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안 했잖아요. 의료계 얘기 들었다고. 에이, 그 얘기예요. 듣고 싶은 사람이 이기만 들었겠죠.